치루멸치 PD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태국 여행하면서 묵었던 숙소 두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각의 장단점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숙소와 두 번째 숙소의 장단점이 서로 완전 반대되는 느낌이라서 여러분 여행 스타일에는 어떤 숙소가 더 좋을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묵었던 숙소는 보디셀인 치앙마이 호텔이라고 올드타운 시티 내부에 위치한 곳이에요. 가격은 저희가 4박에 31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요. 조식 포함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얘네가 조식 포함을 하지 않으면은 1박에 한 56,000원 정도 요금으로 만나볼 수 있고 조식 이용을 만약에 하려면 1인당 8,900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포함하는 게 가격적으로는 경제적이긴 한데 여기 조식이 그렇게 막 맛있지가 않습니다. 막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 아닌데 그냥 맛이 없어요. 그래서 메뉴도 다양하지가 않고 물론 뭐 메인 메뉴가 요일마다 바뀌기는 하지만 메뉴 자체가 다양하지 않고 맛이 그냥저냥 뭐 해가지고 차라리 근처 맛있는 식당 가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여기가 이제 보통 영업시간들이 조금 늦는 것 같더라고요. 뭐 11시는 돼야 좀 대부분 오픈하는 가게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아침 식사를 만약에 일찍부터 하시려면은 외부 식당에서 하시려면은 영업시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숙소는 전반적으로 좀 오래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를 했을 때 수건에 약간 노란색 얼룩이 묻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랬는데 다행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호텔이니까 그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 좀 세탁이 안 좋은 수건을 만난 게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었고 저희가 이 슈페리어 룸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디럭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슈페리어 룸 예약하면서 풀뷰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럭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방 크기는 넓어졌지만 이제 테라스에는 마당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예약한 비용이랑 룸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디럭스로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1박에 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풀뷰가 바뀌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사실상 이 풀뷰라고 했을 때 그 풀장이 딱 저희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객실이랑도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 크기 자체도 목욕탕 냉탕 사이즈 있죠? 냉탕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좋은 목욕탕 말고 그냥 동네 목욕탕에 그 정도 사이즈라서 꼭 풀뷰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풀뷰로 하면은 이 테라스에서 바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근처에 가깝게 수영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었던 그 방에서는 수영장까지 가는 거리가 조금 있긴 있어요. 계단도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했지만 수영장 자체는 네모 반듯하게 깨끗하고 옆에 식당이랑 뭐 음료 맥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곳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수영을 즐기고 쉬었던 것 같고요. 이 숙소 자체에서는 수영장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가면은 저희끼리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좋은 점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 가장 좋았던 거 좀 찝어보면은 올드타운 내에 위치해가지고 토요마켓, 썬데이마켓 가장 큰 마켓이죠. 요런 거나 님마네민, 산티탐 요런 데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택시비도 저렴해서 택시 타고 다니기 충분하고요. 님마네민이나 산티탐까지 전부 다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요. 물론 님마네민이나 이쪽에 숙소를 잡으면 더 가깝겠지만 어쨌든 님마네민에서 또 올드타운 가고 하려면 숙소로 옮기는 것보다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마켓들 많고 맛집, 카페 많고 저녁에는 펍들도 뮤직 라이브 분위기 있는 펍들도 많았다. 그리고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 세탁소, 뭐 마사지샵, 투어 업체 등 정말 편의시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뭔가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 오래 태국에 머물렀다 보니까 세탁이 문제였는데 호텔 바로 옆에 이제 세탁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편했고요. 거기가 되게 저렴하기도 했고 이제 옷도 굉장히 깔끔하게 개서 주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이제 올드타운이라 그런지 정비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좀 다니는데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로도 막 울퉁불퉁하고 인도도 잘 없고 그래서 차도로 다녀야 되고
공사하는 곳도 많아서 피해 댕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숙소 옆에 또 저희가 술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즐기기는 좋은데 숙소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소음이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그 소음이 엄청 많이 시끄럽고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12시면 끝나요. 그래서 요게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단점으로 제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TV가 있었는데 TV는 저희 방은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뭐 다른 방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와도 여기는 태국 채널만 나오는 것 같아요. TV는 아예 뭐 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는 핸드폰만 뒤적거리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욕조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좋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받아서 반신욕 하려고 했는데 물이 누리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거의 물 받아놓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거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가 좀 물이 좀 그렇다. 샤워할 때는 뭐 전혀 못 느꼈는데 물을 받아놨더니 또 누리끼리 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세림의 장점과 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쿤파야 리조트입니다. 여기는 올드타운에서 약간 외곽에 위치한 곳이고요. 저희는 4박에 40만원 정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역시 조식 포함으로 했고요. 만약에 조식 포함을 하지 않는다면 1박 요금에 12,000원 정도가 저렴해지고요. 조식 포함 안 한 상태에서 조식을 이용하려면 1인당 28,000원씩 내야 됩니다. 여기는 조식이 조금 비싸죠. 대신에 보디세림보다 메뉴가 좀 다양하고 맛도 있었어요. 한 번은 뭐 예를 들어 뷔페식으로 할 때도 있고 뭐 언제는 뭐 주문 받아서 식사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메뉴도 다양해서 조식은 여기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수영장이죠. 여기는 뭐 수영장 하나만 보고 와도 될 정도로 수영장이 좋았어요. 이렇게 약간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널찍하고 방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요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다니는 것보다 저희는 숙소에서 위주로 많이 지냈어요. 수영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여기가 이제 TV가 잘 나와요. 우리나라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막 더빙을 하셔가지고 뭐 이상하긴 했지만 자막이면 좋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채널도 나왔고 유튜브도 연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조금 이렇게 느린지 재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래 좋았고요. 그리고 근처에 빅시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어요. 거기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한식당이 많아서 외국 나가면 한식 꼭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곳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술집도 없고 막 이래요. 마사지샵, 카페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올드타운에 비해서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술집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술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저녁에 조용하겠죠. 이 숙소 자체 안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그 헬스장이 있고 사우나 있고 수영장 있고 뭐 호텔 내에서 마사지 받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어디 돌아다니기보다 그냥 숙소에서 호캉스처럼 즐기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서 뭐 올드타운이야 뭐 택시 타면 가깝지만 그 너머로 뭐 치앙마이 대학교 야시장이나 산티탐이나 뭐 그런 데 가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이 택시를 잡아도 올드타운에서 잡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투어 신청할 때도 이 픽드랍이 불가이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편의시설도 호텔 주변에 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의시설도 뭐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디세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걸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아까는 이제 뭐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술집 없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친구들이나 연인들이 갔을 때 술집이 없는 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모기들이 많습니다. 이 수영장이 다 울창하고 호텔이 막 자연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문도 잘 단속하고 이래서 집 안에서 막 물리고 하는 건 거의 없었는데, 이 수영장 그 테라스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거든요. 작게. 거기에 이렇게 멍 때리고 누워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모기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기 기피제, 뭐 모기 퇴치할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이 필수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객실 내부에 모기 잡아주는 기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있더라고요. 이 밖에 술집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술집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조용하겠거니 했는데, 이제 옆집에서 술 먹거나 해서 하면은 다 들립니다. 사실상 제가 느꼈을 때 엄청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너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일상적인 술 먹고 나서 일상적인 대화 정도였는데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뭐 이렇게 뭐 옮기는 소리, 옆에서 술 먹고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게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옆 객실에 뭐 조금 늦게까지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다행히 하루 빼고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 하루도 되게 늦게까지 한 건 아니었고, 저희도 뭐 여기 와서는 너무 일찍 자다 보니까 뭐 12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다들 지켜서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뭐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쿤파야 장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해보면 보디세리는 올드타운이나 님마네민 등 이렇게 와 활발하게 다니면서 야시장도 가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숙소보다 약간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다닐 그런 분들, 젊은 커플 여행객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쿤파야는 숙소에서 주로 머물면서 수영하고 천천히 조금씩 다니기 좋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객에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첫날 보디세린에서 님마네민이나 치앙마이 대학교 뭐 야시장이나 이런 야시장들, 각종 카페들 이런 데 엄청 돌아다니는 걸 이제 보디세린 머물면서 많이 했고, 쿤파야 와서는 주로 수영장에 머물면서 이제 투어 신청해서 오전에 잠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후나 저녁에 갔다 오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수영하면서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쿤파야가 무료 셔틀이 있어요. 님마네민이나 뭐 이렇게 가는 무료 셔틀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거 이용하면은 뭐 다니는데 그렇게 또 막 힘들진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더 걸릴 뿐이지. 그래서 쿤파야에서는 조금 더 머물면서 여유롭게 지내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숙소에서 보내면서 택시 타고 잠깐 나간다거나 셔틀 타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지냈던 쿤파야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군데 숙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숙소가 워낙 많잖아요. 특히 올드타운에는 또 숙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숙소들 한번 가시기 전에 한번 비교 잘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좀 바쁘게 돌아다닐 거다, 올드타운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올드타운 내부로 찾아보시고, 나는 조금 쉬면서 좀 오랜 기간 머물면서 조금 쉬면서 천천히 다녀오고 싶다 하시면 올드타운 외곽 쪽에 머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올드타운 외곽에 머물면 뭐 가격 대비 호텔의 급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태국에서 지냈던 모습들 1일차 2일차 쭉 가면서 경비는 얼마나 썼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멸치PD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무서워.